반갑습니다. 의료복지연구소 이호민입니다. 오늘 그 토론의 제목을 볼 것 같으면요, ICT를 이용한 그 의료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그다음에 1차 의료를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제목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제목을 보니까 제목이 참 좋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취약계층에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의료 취약계층이 있고요. 의료기관으로 따지면 우리 그 1차 의료기관이 의료계의 취약계층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취약계층이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토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드린 그 자료 35페이지부터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 5분 안에 끝내기는 좀 힘든 그런 내용이지만 제가 이 자료는 될 수 있으면 사용을 안 하고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부분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그 의료 취약계층, 특히 낙도나 오지, 그 다음에 오늘 그 장애인 총연합에서 사무처장님 오셨지만 그런 거동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원격 의료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그렇게 설득을 해왔고요. 실제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을 지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낙도 오지라든가 그 다음에 군인, 재소자 등 이런 특수한 경우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첫 번째 35페이지 그 뒷부분 넘어가시면서 사진을 보면요. 대부분의 그 의료 관련된 원격 의료의 지금 시범 사업 내용이 그 어시스트가 있는 의료 그 원격 의료입니다. 개인들한테 그냥 의사가 다이렉트로 환자하고 원격 의료를 하는 것은 거의 없었죠. 원격 모니터링 빼고는. 그런데 실제 이것을 왜 이제 그 시범 사업을 하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갔어요. 현 의료법 안에서도 이거는 그냥 시행할 의지가 있으면 하면 되거든요. 단 이제 적당한 수가가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시범 사업이라는 것이 이것을 해가지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 이런 것을 알아보는 차원에서는 또 필히 해야 될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그 요새 만성질환 그 관리가 이제 우리 의협하고 보건복지부가 서로 합의해가지고 같이 시범사업에 들어갔어요. 지난 8월달부터 들어가서 지금 시행 중인데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나 그러면요. 그 나이 드신 만성질환 환자들이 그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입력을 못해요. 혈당도 입력을 못하고 고혈압도 입력을 못합니다. 이런 현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그 현장에 있는 원장님들이 이제 건의를 했어요. 이거 전화를 통해 가지고도 수치를 불러주면은 이것을 우리가 입력하는 걸로 좀 하자 해가지고 아마 지난주인가 그 TF에서 의장 그 합동 TF에서 그렇게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혹시 그 여러분 옛날에 2002년도인가 그 2000년도죠. 2000년 8월달에 아파요닷컴이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의사를 한두 명 고용을 한 두세 명 고용을 해가지고 이틀 만에 13만 명을 대상으로 진료를 해가지고 8만 명 정도의 그런 처방전을 발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찰에 가서 기소 유예는 됐지만은 결국은 그 의료 그 원격 의료의 그 실수요층은 그 초진이라든가 이런 의료 취약계층이 아니고 아까 얘기 우리 그 조병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얼리 어댑터 주로 이런 기구를 잘 사용할 수 있고 일찍 해볼 수 있는 그런 층의 수요가 있는 겁니다. 의료 산업화 위주로 의료 원격 의료를 접근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대부분 지금 그 원격 의료를 준비해 놓고 의료법이 바뀌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그룹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냥 그 어떻게 되나 그러면 의료법이 한 줄이라도 바뀌는 순간에 그 회사의 주가는 그냥 10배가 될지 100배가 될지 모르죠. 그렇죠. 그 중에서도 정말 실제로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 그분들을 매도하는 건 아니고 그런 먹튀 세력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의사협회나 저의 생각은 원격 의료의 현행법을 의사와 의료인 그러니까 간호사까지 의료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인 중재 의료법은 원격 의료는 찬성하지만은 그 외에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입장임을 밝히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그러면 원격 모니터링은 괜찮습니다. 원격 모니터링을 엄격하게 원격 의료 그 관련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는 방향에서는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직접 환자가 자기 팔을 찔러가지고
혈당을 재는 것 외에도 칩을 삽입해서 피부 밑에다가 아니면 어떤 그 효소를 이용한 그런 태그를 부착해가지고 혈당을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그것을 송신해가지고 의사들이 보고 그 환자들을 케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원격 모니터링 부분은 원격 의료와 관계없이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의료 산업도 활성화되고 이러는 것이죠. 지금 그 어떤 이런 법만 개정되를 기다리면서 한탕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한테만 도움이 되는 거. 이건 나중에 국민들한테 오롯이 다 부담으로 돌아오거든요. 실물 경제가 이렇게 받쳐주지 않습니다. 수요가 없습니다. 1차 어려운 기간만 대상으로 재진 환자만 대상으로 그것도 특정 의료 취약만 대상으로 해가지고는 절대로 이건 의료 산업화가 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원격 모니터링 지금 시범사업되고 있는 이런 부분은 활성화시켜가지고 적당한 수가를 주고 건강보험에 제대로 된 수가만 하면은 이거는 활성화되고 잘 될 겁니다. 이건 의료법 개정 안 해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그 나눠드린 자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보건진료소의 진료소장이 첫 그림이 이제 원격직 의사가 이렇게 하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사실 원격 의료 의료법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두 번째 군에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 지금 의무병들이 그 현지 조력자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 간호사들이 군 미필은 남자 간호사들이 1년에 상당히 많이 2,000명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간호장교 되는 것도 아니에요. 간호장교는 간호사관학교 가야 간호장교가 되고 대부분 병으로 입대를 합니다. 이 미필자를 가지고 꼭 필요하다는 지역부에 이분들 교육시켜가지고 간호사거든요. 간호사는 의료인이에요. 그냥 파견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 병역 2년 하고 난 거 사회 경력으로 인정해줘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호봉도 공무원 응시할 때 더 해주고 이러면 그분들 가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갈 겁니다. 제가 어떤 자격증 없는 사람들 그렇게 좀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아까 우리 여기 원장님 삼성병원 원장님께서 의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어떤 요양원에 간호조무사가 지금 어시스트하는 것을 자격증 있는 간호사가 하게 하도록 해주고 재정이 필요하면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그 의료 취약 지역에 있고 의료 취약한 그런 장애인이라든가 거동 불편자들 이런 분들이 오히려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격 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스마트 기기 이용해가지고 요양소에 누워서 이거 할 겁니까? 아닙니다. 조력자가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현행법에 의사와 의료인 간의 원격 의료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시키자는 겁니다. 괜히 뭐 보여주기 위해서 대통령이 어디 방문해가지고 그냥 사진 한 장 찍고 이것이 원격 의료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좀 혼돈하게 만들지 말고 사실 그것도 현행의료법에서 간호사만 배치하면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그분들 저거 안 되면은 간호사 수요가 모자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년에 2,000명씩 나오는 남자 간호사 인력을 공중보건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의사들은 공중보건이 공중간호사로 만들면 돼요. 그러면 좀 더 안전하고 제대로 된 원격 의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책과 좀 거의 비슷하게 관련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1차 의료 활성화 관련해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1차 의료가 활성화된 나라일수록 각종 국민 보건 지표가 굉장히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건 확실하고요.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에서 1차 의료관을 활성화해가지고 1차 의료관 중심으로 만성질환 관리나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 우리 앞으로 의료보험제도 곧 몇 년 안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1차 의료기관에서 합병증 예방하고 1차 의료기관에서 요질환 유형군을 환자가 안 되도록 동네 의원 차원에서 원장들이 케어를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개별 의원들은 못합니다. 결론은 어떻게 돼야 되냐 그러면 의사협회나 동네 시군구 의사회, 시구 이런 의사회 중심으로 컨트롤 센터를 만들어야 돼요. 아까 조비정 교수님이나 우리 발제자도 말씀해 주시지만 미국에서는 이런 지원센터라든가 혁신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만약에 의사회라든가 자치적으로 그런 어떤 지역의료를 중심으로 한 의사회나 의사협동조합, 일본에는 60년대부터 의사협동조합이 많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래서 의사협동조합을 지금 동네 지역별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이런 컨트롤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만성질환 관리를 넘어서서 앞으로는 건강관리 서비스, 그러니까 아까 전자차트 얘기가 나왔는데요. EMR을 넘어서서 EHR, 그것은 PHR을 포함하는 겁니다.
개인 건강관리 기록과 그다음에 건강 기록을 같이 조율해가지고 커다란 그런 건강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것을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제가 보기에는 1차 의료기관도 새로운 블루오션이 창조돼서 그 경쟁력이 높아지고요. 실제로 국민들의 취약계층도 이렇게 해서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